소셜미디어만 켜면 둔근 운동에 대한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. 그런데 뭐가 진짜고 뭐가 그냥 느낌만 따라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혼란을 싹 걷어내고요. 여러분의 둔근을 진짜로 과학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? 먼저 둔근 성장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, 그 퍼즐부터 시작해서요. 우리 몸의 엔진인 둔근을 해부학적으로 만나보고 근육이 진짜 성장하는 과학적 원리 두 가지를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나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데이터를 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성공 청사진까지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. 아마 많은 분들이 둔근 운동할 때 자극 온다, 엉덩이가 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에 집중하실 거예요.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?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 피트니스 전문 블로그에서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느낌만으로 성장할 거라는 환상이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타는 느낌, 즉 번을 쫓다 보면 과학적인 원리보다는 그냥 그 순간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게 성장을 보장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흔한 오해들에서 벗어나서 진짜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. 과연 과학은 둔근 성장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?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. 바로 둔근 기억상실증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뇌가 둔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. 기능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죠. 이렇게 잠든 둔근을 데리고 아무리 운동해봤자 효과가 제대로 날 리가 없겠죠? 그렇다면 이 잠들어 있는 둔근을 제대로 깨우려면 일단 우리 몸의 엔진인 둔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? 한번 제대로 만나보죠. 바로 이겁니다. 대둔근. 우리 엉덩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요. 이게 그냥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 하나가 아니고요. 인체에서 가장 큰 단일 근육이에요. 그러니까 단순히 예쁜 엉덩이를 넘어서 이 근육이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첫 걸음입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둔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. 정말 흥미롭죠? 우리가 걷고 뛰고 서 있는 이 모든 움직임의 힘이 여기서 나오고요. 자세를 바로 세우고 골반을 안정시키고 심지어 허리랑 무릎까지 보호해줍니다. 그러니까 둔근은 단순히 엉덩이 모양을 결정하는 근육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퍼포먼스와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둔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근육이든 성장시키고 싶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협 불가능한 두 가지 과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. 우리 근육은 생각보다 똑똑해서요. 똑같은 자극에는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. 그래서 근육을 계속 성장시키려면 어제보다 오늘, 오늘보다 내일 더 무겁게, 더 많이, 더 힘들게 계속해서 도전을 줘야 합니다. 이 원리가 빠지면 운동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. 이 숫자가 바로 점진적 과부하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.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지키면서 운동한 그룹은 근육 크기가 무려 22.9%나 증가했어요. 그런데 똑같은 운동을 그냥 반복만 한 그룹은 11.6% 증가에 그쳤습니다. 차이가 거의 2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왜 계속해서 무게를 올리거나 횟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조건, 바로 충분한 영양, 그 중에서도 단백질입니다.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의 성장을 위한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 그 신호를 현실로 만들어줄 재료가 필요하겠죠. 그게 바로 단백질이에요.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자기 체중 1kg당 최소 1.6g은 먹어줘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. 우리 몸이 단백질을 한 번에 받아서 쓸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한두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로 잘게 나눠서 꾸준히 공급해주는 게 근육을 만드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. 자, 이제 원리도 알았겠다. 그럼 이걸 실제 운동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 과연 수많은 엉덩이 운동 중에 과학적인 데이터는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?
근육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전기 신호로 측정하는 근전도, 즉 EMG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. 이걸로 분석해보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힙스러스트랑 글루트 브릿지, 둘 다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. 데이터를 까보니까 글루트 브릿지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과 중둔근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자극했고요. 반면에 힙스러스트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좀 더 많이 쓰였어요. 그러니까 내 목표에 맞게 운동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완벽한 둔근을 만들려면 대둔근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중둔근이라는 근육도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섬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다리를 어떤 각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위가 다 달라져요. 결국 다양한 운동을 골고루 섞어줘야 엉덩이 전체를 입체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또 한 가지, 근육은요, 무게를 들어 올릴 때뿐만 아니라 그 무게를 버티면서 천천히 늘어날 때 훨씬 더 강력한 성장 자극을 받아요.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처럼 둔근이 쭉 늘어나는 걸 느끼는 운동과 힙스러스트처럼 정상에서 꽉 짜주는 힘이 극대화되는 운동. 이 두 종류의 자극을 모두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든 정보들 정말 많았죠?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헬스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실행 계획, 즉 청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장 효과적인 둔근 운동 루틴은 보통 이 3단계 구조를 따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첫 번째, 밴드 같은 걸로 먼저 잠들어 있는 둔근을 똑똑 깨워주는 준비 단계를 거치고요. 두 번째, 스쿼트나 힙스러스트 같은 복합 운동으로 무겁게, 강하게 점진적 과부하를 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케이블 킥백 같은 고립 운동으로 내가 좀 더 키우고 싶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둔근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장식품이 아니에요. 여러분의 몸을 더 강하고 더 가볍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핵심 엔진입니다. 관점을 이렇게 바꾸는 순간 운동의 목표와 즐거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. 자, 오늘 우리는 둔근 성장을 위한 과학적인 청사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지식이라는 도구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어요. 이 청사진을 가지고 더 똑똑하게 훈련하고 여러분 몸의 가장 강력한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